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아주 귀한 분을 하나 모셨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현직 기자로 있는데, 현직 기자이면서 동경특파원도 하고, 선거를 좋아하고, 기차를 좋아하는 아주 특이한 기자인데요. 이 친구가 최근에 지금 보이시죠? 코스모스를 죽였다라고 하는 소설책을 써서 이 소설책이 미스터 트롯, 그 중에서도 이명웅과 관련되는 아주 슬픈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이 책도 소개해드리고 또 이 작가를 모시고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 내용이 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윤희힐 작가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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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언론계 후배인데요. 현직 기자로 있으면서 직전까지 한 몇 년 전에 동경특파원 했죠? 예, 7년 전. 7년이나 예, 됐어요. 예. 그럼 일본에서는 얼마나 있었나요? 일본에 3년 있었습니다. 3년? 예. 원래 특파원 그 임기가 3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현직으로 기자를 하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장편인가요? 장편 소설인데요. 제가 그래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예. 이제 취재를 해서 쓴 책인데, 아주 읽는 분들이 좀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그런 그 평가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이 책 내용이 예. 그 미스터 트롯의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하고 이게 이 접목이 된다는데 예. 이 환자,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돌보는 뭐 남편에 대한 그 슬픈 이야기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일단 제 책 얘기를 이제 먼저 소개를 좀 먼저 드릴 해보세요. 텐데, 코스모스를 죽였다. 이 소설의 코스모스는 이 책의 여주인공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주인공 아내가 그 치매를 앓게 되는데 이 치매의 진전 속도가 무척 빨라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모든 자기 생활을 다 접고 열심히 그 아내를 간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아내의 꿈인 그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고 싶어 하는 꿈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실현시켜 주면서 얘기를 하고 옛 기억을 다시 더듬어주고 하는 얘기를 진행이 되다가 아내의 꿈이 뭐냐면 소원이 뭐냐면 남편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게 어떤 그 타인의 손이라든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남편의 품에서 죽고 싶다는, 그러니까 자기 기억이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자기 기억이 다 사라지는 그날, 내가 나를 유지할 수 없는 그날에 남편한테 나를 꼭 죽여달라는 애원을 하게 되고 그 애원을 들어주게 되는 슬픈 얘기인데. 그런 스토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소재를 어떻게 해서 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일본에 특파원 근무할 때 그 이후에 이제 한 7년 동안에 치매 가족 간의 간병에 관한 사례를 한 거의 100개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정말 슬픈 그 이제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을 한 사람의 스토리로, 한 부부의 스토리로 재구성한, 그런 이제 요즘 용어로 보면 팩션이라고 하거든요. 팩트 플러스 픽션.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가공된 얘기를 만드는 건데 그런 작품입니다. 픽션이라고 그래요. 넌 픽션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새 치매가 굉장히 그 가정적으로 굉장히 그 폭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환자가 하나 있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슬픈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명웅의 어느 노부부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소설을 거의 다 썼을 무렵에 제가 그 미스터 트롯에서 이명웅 씨가 부르는 노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노부부의 사랑, 그 사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쓴 시점은 이제 6년 정도 된 건데 그때 여러 그 슬픈 사연들을 모아서 책을 썼는데 쓰면서 제가 늘 아픔을 느꼈는데 이 책이 그 아픔을 모든 걸 종합해주는 느낌이어서 제 책의 흐름과 제 책의 그 어떤 그 부부의 애환 같은 것들이 이 노래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그 가슴이 이렇게 아파와서 아려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음원을 들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제 책을 읽은 독자들 중에 그것을 그 교차해서 생각하는 느낌들을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어느 부분이 이 소설의 그런 내용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나요? 그 가사 중간중간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교체가 되는데 그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사의 흐름과 제 책의 흐름이 비슷해요. 물론 이 노래의 가사는 무슨 간병을 하거나 부인을 죽인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지만 사랑을 담은 거지만 어쨌거나 그 가사 내용을 하나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라는 가사가 나오죠. 아주 옛날 얘기. 어렴풋이 기억한다. 그렇죠. 치매 환자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기본 흐름이 뭐냐면 남편과 부인이 교환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기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이제 남편이 일기를 쓰면 부인이 그 답장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이 소설이 진행이 되는데 늘 어렴풋한 추억과 또 최근 추억을 서로가 반추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고 하거든요. 소설에도 그게 이제 주로 진전되는 방식이 그건데 그런 측면에서 도입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감성이 상당히 일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요? 예. 뭐 다른 가사 부분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나요? 곳곳이 그렇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그렇지.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이 가사 역시 폐부를 찌르는데요. 이 이제 두 부부가 제 책에서 두 부부가 서해 그 낙조 앞에서 사실은 자살을 기도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를 해요. 그때 나누는 대화라든가 그때 그 분위기, 환경 같은 것이 이때의 느낌과 거의 유사를 해서 참 물론 이 가사를 쓴 분의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전혀 달라요. 어떤 그 노부부의 모습을 보고서 가사를 썼다고 하니까 제 얘기랑은 뭐 다르지만 어쨌거나 그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 옛 추억을 떠오르는 것들 이게 아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나요?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그러네. 그 얘기만 들어도 슬프다. 이거는 사실은 제 소설을 안 읽고 노래만 들어도 가사만 읽어도 슬픈데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근데 요게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오늘 여기서 제 책 내용을 다 소개하면 안 되는데 스포일러가 센데 사실은 이제 그 캠핑카에 태우고서 마지막 그 부인의 마지막을 이제 남편이 이렇게 하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하게 되는데 그 어떤 그 마무리까지도 이 그 노래의 흐름과 기본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저 혼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책을 읽은 독자 중에 이 노래를 듣고서 어쩜 그렇게 감수성이 비슷하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물론 이제 그 제가 이명웅 가수께서 불러주신 그 노래 자체의 어떤 그 흡입력이라든가 그 어떤 그 감동이 엄청나지만 이 그 소설이 전달하는 것과 이렇게 좀 매치를 해서 매치가 된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소설의 주인공인 남편과 아내, 치매를 걸린 아내의 나이, 연령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저는 이제 소설에서 구체적인 나이를 밝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상상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취재하고 구상한 거는 기본적으로 60대 후반이에요. 60대 전후가 치매가 많죠. 70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치매가 그 많은 거는 이제 70대, 80대 돼서 더 많은 이제 수적으로 많은데 이제 그 치매에 따라서는 뭐 젊었을 때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고 50대, 60대에 생기면 더 충격이 커요. 더군다나 그런 치매가 진전 속도가 빨라서 본인이 그 느끼는 그 충격과 아픔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이 다 사라지면 이때는 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품에서 내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혼자 구상해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취재한 팩트 중에 있었어요. 그런 멘트를 한 실제적인 그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을 안타깝지만 부인의 요청에 의해서
실제로 죽이게 되고 살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받은 사례가 그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우리 그 뉴스장터 구독자분들이 예. 50대 후반서부터 60대, 예. 7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소설의 소재인 치매 예. 그리고 치매를 돌보는 간병하는 그 가족들의 애환, 슬픔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담은 것 같아서 저도 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하고 이 소설 내용이 그렇게 일치가 되는구나. 정말 슬픈 내용을 그렇습니다. 담고 있네요. 이게 치매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온다면 피할 수 없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완벽한 치료법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가족 간에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치유는 딱 하나다. 사랑이다. 부부라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마지막에 행복한 죽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제 메시지예요. 그래요. 예. 치매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작가님이 말씀한 대로 피할 수 없이 오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이것을 치유하고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어느 노부부 이야기도 사실 바탕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죠. 예. 대단하시. 근데 현직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소설을 쓴 게 지금 몇 번째예요? 예, 이제 소설은 처음인데 실제로 소설은 처음인데 책은 한 대여섯 권 냈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소설이라는 장르를 차용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그러니까 에세이 형식으로 낸 책이 있었어요. 그거는 좀 그 IMF를 겪은 대한민국 남성의 자살 문제를 다룬 책이 있었는데 10년 후에 죽기로 결심한 아빠에게라는 책이 2014년도에 나왔는데 제목이 충격적이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IMF를 겪으면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살을 결심을 하고 딸한테 10년 동안 쭉 편지를 써요. 근데 딸이 결혼하면 죽겠다고 결심을 하거든요. 근데 딸이 결혼하기 전날 아빠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뒤지다가 아빠의 그 편지를 뒤늦게 발견하고 답장을 써서 결혼식장에서 읽어드림으로써 자살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인데 이 책이 과분하게도 좀 평가가 좋아서 아니 중국에서도 뭐 번역이 됐다면서요?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이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그 올해의 책 100권으로 선정이 돼서 꽤 중국 분들한테도 읽혔는데 결국은 그런 그 자살 어려움, 삶, 심지어 치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만국 공통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코스모스를 죽였다는 소설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설의 내용이 아까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치매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이 소설의 내용이 미스터 트롯 그리고 이명웅과 관련된 어느 60대 노부부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요. 치매 환자를 갖고 있는 가정이나 또 아니면은 치매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꼭 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힐링이 되고 대비가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윤희일 작가는 지금 현지 기자로 있으면서 일본 특파원을 지내고 그래서 미스터 트롯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뉴스장터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 뉴스장터를 진행해 볼까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윤희일 작가가 쓴 코스모스를 죽였다는 소설을 좀 소개하고 윤희일 작가님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장터가 미스터 트롯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새로운 각도로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 윤희일 작가가 보면 그 자전거를 좋아하고 기차 매니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평상시 그 삶에서 행복을 느끼고 나름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소하게 내 몸을 움직이고 어떤 자연과 접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는 겁니다. 자전거의 매니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이제 그 기차를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세요?
그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방송국에서 이제 그 제 기차를 타는 얘기를 다룬 프로그램의 장면인데 아까 우리 장터지기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우리 장터 뉴스에서 나오는 이 정보들 자체가 사실은 제가 늘 저도 힐링이었거든요. 여기를 또 위안을 고맙습니다. 받고 이 공감의 계기인데 혹시 저한테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정도의 그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런 힐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이런 좋습니다.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또 뉴스장터를 함께 이끌 미래 이제 뭐 진행자고요. 또 이 친구가 말하자면 저에게는 후배인데요. 소설 책을 여러 개 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자, 이 소설 코스모스를 죽였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한번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저와 윤희일 작가가 함께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